이번엔 데이터를 업로드 해볼 거예요. 데이터. 전체분부터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변경분 테이블을 똑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해당 파일들을 다 인코딩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17개의 도시에 대한 그 파일들이 어떤 인코딩을 갖고 있는지 보고 UTF-8이 아니면 UTF-8로 다 변환을 시킬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환된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병합할 거예요. 그래서 그 병합된 파일 하나를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로 업로드할 겁니다. 하이드스케일에서 작업을 하겠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은 지우고 전체 건수를 체크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자, 일단 압축부터 풀겠습니다. 전체를 풀고 변경분도 풀겠습니다. 잘 풀렸고요. 전체분에 가서 작업을 시작할게요. 테이블 레이아웃 문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노트패드 ++로 모두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보시면 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메모리가 넉넉하면 몰라도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메모리가 12기가 정도 되는데 전부 다를 한꺼번에 열지 못해요. 하나씩 열면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용량이 적은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인코딩에 UTF-8로 변환합니다. 저장합니다. 예. 이 작업을 해당 파일들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겠는데 용량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분은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변환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커맨드 창을 하나 열게요. 커맨드 창.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요. 문서에서 파일 병합이 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명령어를 한번 쳐주게 되면은 마지막 인자값으로 앞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병합이 됩니다. 병합이.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고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리스트업된 17개 파일들이 all.zip.code.csv라는 파일로 병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생겼죠. allzipcode.csv라는 게 생겼고요. 용량은 자그마치 1기가가 넘어버렸습니다. 노트패드 ++에서도 얘는 단독으로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각각 파일들을 열어서 인코딩을 변환한 후에 병합을 했던 거고요. 자,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업로드를 해볼게요. 전체분이니까 찝언더바 코드가 되겠고 도구에 CSV 파일 가져오기를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코딩은 UTF-8로 맞췄으니까 이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 무시할 줄은 0줄입니다.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일단 다 넣을 거고요. 왜냐면 헤더가 맨 위에 있긴 했지만 헤더는 나중에 넣고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넣을 거고요. 그리고 구분자, 필드 종결자, 컬럼과 컬럼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쉼표가 아니라 파이프죠. 파이프. 필드를 감싸는 구분자 쌍따옴표는 없는 걸로 확인했었고요. 줄 종결자는 라인 필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져오게 하면 됩니다. 가져오게 해볼게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2022년 3월 8일 기준으로 638만 건이 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638만 건 이상을 업로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덱스도 만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제가 다 종료가 되면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작업이 끝났습니다.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분 정도. 자, 그 다음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후 건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볼게요. 헤더하고 불필요한 값을 지우려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2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2건. 그러면 얘네들을 지워줍니다.
지우고 카운트를 해볼게요. 네, 건수가 나왔습니다. 6381976건. 보면은 위에하고 똑같죠? 6381976건. 맞죠? 네, 그럼 데이터가 정확히 다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분 데이터 업로드는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봤고요. 자, 이번엔 변경분 테이블입니다. 변경분. 변경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파일 병합은 빠지겠죠. 그리고 1번, 3번, 4번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 노트패드 하고 탐색기를 다시 띄워서요. 일단은 전체분이 아니라 변동분이니까 area cd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데요. 이 파일이 변경분인데 이름을 좀 바꿀게요. chg.csv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에디트에서 열어서요. 인코딩을 바꾸고 저장하겠습니다. 하이드SQL에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 테이블이죠. 변경분. 누구의 파일 가져오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름을 바꾼 변경분을 선택하고 인코딩을 바꿉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가져오기를 하면은 한 45,000건, 50,000건 그 사이죠. 가져와졌고요. 아까 전에 전체분 테이블에 대해서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셀렉트를 해서 특수문자나 헤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 건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예, 지우고요. 확인을 하면은 46677이라는 건수고요. 에디터에 가서 보면은 46677 헤더 빼고 건수 맞죠? 예, 건수가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다 완벽하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 작업한 전체분 데이터 638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는 한번 작업을 했으면 끝이에요. 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뭐 17개 시도 파일을 편집해서 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앞으로는 월 단위면 월 단위, 뭐 주 단위면 주 단위, 일정 주기 단위로 나오는 변경분 데이터만 가져다가 여기다가 업로드 해놓고 이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전체분에 있는 데이터 값들의 변경사항만 적용해주면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뭐 SQL을 짜든 아니면 프로시저를 만들든 뭐 자바나 노드.js 같은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떻게든 간에 월 변경분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할 수 있는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조건들을 일단 알아야겠죠. 어떤 조건 하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월 변경분 테이블하고 전체분 테이블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조건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변경분 압축 파일에 보면은 이동 사유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이 들어올 때 생성을 하고 이러한 값일 때는 변경, 또 이러한 값들일 땐 폐지 하라는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게 이동 사유 코드입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로직이 되겠죠. 이겁니다. 바로 변경 조건이 이러할 때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거고요. 이것들을 하려면은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전체분과 변경분 테이블의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테이블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은 전체분입니다. 오른쪽은 변경분입니다. 컬럼은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이 부분은 이동사유 코드죠. 월 단위 변경분에만 있고 원래 전체분에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얘를 갖고 오른쪽 데이터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전체분을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동사유 코드를 갖고 이게 31이면 인서트 합니다. 34면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63이면 딜리트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로직입니다.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분 처리 SQL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가상 코드라고 하죠. 슈도라고 하나요? 슈도 코드. 전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케이스별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입니다. 변동분 데이터인 45,000에서 5만 건 정도? 그 정도인 건을 갖고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그래서 첫 번째 건이 들어왔을 때 그 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골뱅이하고 뒤에 변수명을 붙인 걸로요. 예를 들면은 5만 건 중에 첫 건에 대해서 포스트 넘버 값이 이거예요. ctkr은 이거고, 이 값을 if절로 보는 겁니다. 이 동사의 코드가 31 또는 73일 때는 인서트 하는 거예요. 원래 전체분에다가 건 바이 건에서 들어온 첫 번째 레코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분의 이 동사의 코드가 34번이면요. 전체에 대해서 웨어절로 루프 순번에 들어온 레코드에 pk 값을 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사의 코드가 63일 때는 전체분에서 pk를 가지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만 건 정도의 루프가 돌아가는 거죠. 이 전체분은 수정이 다 적용이 된 거고, 그리고 나면 남은 찝코드 chg라는 변경분 테이블은 트렁케이트를 하셔도 되고 놔두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걸 기재를 해놨고요. 몇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변경한 것에 대한 이력 저장이 필요할지 안 할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나 잘못했을 때 역으로 롤백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데이터를 남긴다는 얘기죠. 그런 이슈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13강 찝코드 DB 우편번호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